경북 지역 교사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교권 사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대구와 경북권 의대는 대부분 관련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정치권에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 교사노동조합이 교사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교권사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2달 새 경북의 학교 2곳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반항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디지털 성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시를 불이행한다던가 무시하고 반항하고 또 심하게는 욕설이나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경북의 한 학교 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 사건도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들로서는 제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아직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사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비율은 높습니다. 경북 교사노동조합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시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88.5%가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성에 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인식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경북 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교권사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교권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허점이 많다.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또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사법적인 전문성과 법적 권한이 있는 인력으로 학교폭력 업무 전담기구를 법제화해야 한다. 경북 교사노동조합은 교사들의 직업적 불만족이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정책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 교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구시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컨벤션 뷰로는 논란 끝에 해산이 결정됐고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단일 분야 최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 사기 피해가 결국 이런 일까지 나왔군요. 네, 숨진 피해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8세 피해자 A씨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는 전국 8건으로 늘었고 대구에서는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A씨는 남구에서 8,400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건물이 근저당이 잡힌 후 보증금 반환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도 넘겨 우선 변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관리비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특별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대구시나 관련 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고요. 네, 피해자는 숨지기 전까지 백방으로 공적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시에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대구시는 법에 따른 지원을 확인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는 2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위원회에 피해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에 따른 신청을 마치고 대구시에 추가적인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구시의 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2일에서야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등으로 지정됐고 긴급 생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원금은 그가 숨진 다음 날에야 지급됐습니다. 네, 대구시 컨벤션 뷰로가 결국 대구시의 뜻대로 해산이 됐다고요. 네, 지난 21년간 대구에서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는 일을 해온 대구 컨벤션 뷰로 해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9일 열린 대구 컨벤션 뷰로 총회에서 대구시와 엑스코를 포함한 회원사 49곳 중 37곳이 해산에 찬성하면서 해산 의결 종족수 3분의 2를 충족했습니다. 당일 현장에선 컨벤션 뷰로 직원들이 해산에 반발하며 기자회견도 진행했지만 해산 의결을 막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10일자로 전원 해고 통지가 마무리됐고 같은 날 엑스코는 이사회를 열고 국제회의 유치 업무 수행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뷰로 직원들은 법률 검토를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법적 다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단일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고요. 네, 지난 6일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도비 541억 원 등 1,1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6대 분야 100대 과제의 추경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 아이 돌봄 마을을 설치 운영하고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도는 도비 200억 원을 별도로 포괄 예산으로 편성해 저출생 극복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각 대학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서는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서희동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의대 학칙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대구와 경북권 의대는 대부분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영남대는 지난달 말에 학칙 개정안이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대구 가톨릭대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학칙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계명대 역시 지난 9일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며 의대 정원을 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북대는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인데요. 지난 8일 개최된 학장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교수회와 대학평의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부산대와 제주대 등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었죠. 네, 경북대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발표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칙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만약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칙 개정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리면 정부 정책에 따라 경북대를 포함한 대학들의 학칙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정부 정책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추진된다면 대구 경북 지역의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경북대는 현재 110명에서 45명 늘어난 155명의 정원이 됩니다. 계명대는 44명 늘어난 120명, 영남대는 24명 증원된 100명이 되고 대구 가톨릭대는 40명 늘어난 80명,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71명 늘어 120명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총 351명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은 내년에 224명 늘어난 575명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 10일이었죠.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반발에 휴진을 진행했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병원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3일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했던 계명대 동산병원의 경우 10일에도 몇몇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전체 교수가 휴진에 동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전체에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출장과 휴가 등을 이유로 휴진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의 집단 휴진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 전체 진료에도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를 내놨습니다. 도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과 출산과 양육, 또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추경을 통해 도비 541억 원을 포함한 1,100억 원을 긴급히 수혈하고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비 2,106억 원, 도비 59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백신, 바이오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백신 전문인력 육성 지원센터 구축 등입니다. 영양군의 대표 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양군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 12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약 6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산나물을 지난해와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축산물을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며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판매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점검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지난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닫기 위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고 영양군은 설명했습니다.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와 부석면 남대리를 연결하는 단산에서 부석사간 도로가 13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총 사업비 1,285억 원을 들여 조성한 단산에서 부석사간 도로는 총 길이 10.45km로 국가지원 지방도 28호선을 통해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3.03km에 이르는 마구령 터널이 개통하면서 부석면 임곡리와 남대리 간 이동 시간이 30분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도로 개통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